퇴직하고 나서 제가 가장 먼저 잃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서 제 이름이 점점 불리지 않게 된 그 순간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집에 있는데도 내 자리가 없는 느낌. 혹시 요즘 그런 생각 자주 드시지 않으십니까? 처음엔 다들 말합니다. 이제 쉬어도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반복될수록 사람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하다 퇴직한 올해 64이 된 평범한 남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사연이 아니라 요즘 제가 직접 보고 겪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남성의 절반 가까이가 3년 안에 심한 무력감과 우울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신호를 대부분 참고 넘긴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퇴직 후 존중을 잃은 한 남자가 어떻게 무너졌고 어떻게 다시 자기 삶을 회복했는지 차분히 들려드립니다. 비슷한 마음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셨다면 온돌방 사연 나눔 무료 구독과 좋아요로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그 남자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퇴직하기 전까지 30년 넘게 같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현장에서 사람들을 이끌었고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제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바뀌곤 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면 조금은 허전하겠지만 그래도 집에서는 편안해질 줄 알았습니다. 고생했다는 말도 듣고 이제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다음 날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저는 아주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지 않는데도 몸은 자동으로 새벽에 깼고 괜히 부엌을 서성이다가 아내 눈치를 보며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라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아무 생각 말고 있으라고. 처음에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조금씩 다른 뜻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쉬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었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결정도 하지 말라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제 마트를 가는지, 어디에 돈을 쓰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야 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아내는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 험하다고, 나이 들면 판단이 흐려진다고, 다 나를 위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들을수록 제 안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위축감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동네 선배와 점심을 먹고 왔다는 이유로 왜 그런 사람을 만나느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퇴직하고 나서 사람이 좀 변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아니라 제가 만나는 사람까지 검사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아내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빠는 이제 그런 거 몰라도 된다는 말, 아빠가 알기엔 좀 옛날 방식이라는 말, 회의하듯 오가는 그 말들 속에서 저는 어느새 가족의 중심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누군가를 탓하려고 쓰는 게 아닙니다. 저 스스로도 처음에는 이 모든 걸 당연한 변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퇴 후 남성들 중 상당수가 역할 상실로 인한 혼란을 겪는다고 합니다. 국내 조사에서도 은퇴 후 3년 이내 우울감을 경험하는 남성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용히, 천천히, 사람 안에서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이 사연을 끝까지 들으시면 누군가는 아, 나도 이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누군가는 아직 겪지 않았지만 앞으로를 준비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혼을 권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가족을 떠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퇴직 후 존중이 사라질 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솔직하게 들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계신 누군가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퇴직한 뒤 정말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차분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퇴직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 어색함이 조금씩 일상이 되어가던 시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다는 사실에 이제는 놀라지도 않았고 괜히 서성이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일도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쉬어도 된다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참 편하게 들렸습니다. 그동안 정말 바쁘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이런 여유도 필요하지 않겠나? 스스로를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그 말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제가 아침에 나가서 동네 도서관에 다녀오겠다고 하면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있느냐는 말이 돌아왔고, 제가 예전에 함께 일하던 동료를 만나겠다고 하면 그 사람 요즘 상태가 별로라던데 괜히 부정적인 얘기만 듣고 오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다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제가 집에 있는 게 걱정도 되고 불안도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제 행동을 설명하는데 에너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왜 가는지, 얼마를 쓰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하나하나 말하지 않으면 괜히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배려일까? 아니면 제가 믿음을 잃은 걸까 하고 말입니다. 집 안에서는 제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가전제품을 바꾸는 일도, 여행 계획을 세우는 일도, 손주 용돈을 정하는 일도 자연스럽게 논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저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결정이 끝난 뒤에 통보를 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보험 설계를 다시 했다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이런 걸 잘 관리해야 한다고, 나이 들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서늘해졌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이미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분류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잖아. 아빠는 이제 그런 일 안 해도 돼. 그 말들이 나쁨 없이 가볍게 던져질수록 저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됐습니다. 말을 하면 설명해야 하고 설명하면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해졌습니다. 의견을 내지 않았고 괜히 분위기를 흐릴 말은 삼켰습니다. 그랬더니 집은 확실히 편해졌습니다. 갈등도 줄었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한결 마음이 놓인 얼굴이었고 아이들도 집이 조용해져서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조용해질수록 이 집은 더 안정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정 속에서 제 자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는 것도요.
사람이 말하지 않게 되면 존재도 같이 줄어든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집에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대화는 제 머리 위를 지나갔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역할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있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은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가 되면 아무도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 생각이 들자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마음이 조금씩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아이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밥이나 먹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손주도 온다고 했고 장소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식당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연락을 받고 괜히 마음이 들떴습니다. 요즘 집안에서 점점 말이 줄어들던 터라 이런 자리는 제가 다시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이미 와 있었고 손주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가슴이 조금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히 더 웃었고 괜히 더 말을 붙였습니다. 요즘 학교는 어떤지, 친구들은 어떤지 사소한 이야기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처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웃고 있었고 아이들도 평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오늘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식사가 절반쯤 지나갔을 때 깨져버렸습니다. 아이 중 한 명이 요즘 아빠는 집에서 뭐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아주 가벼운 질문이었고 아기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웃으면서 책도 읽고 가끔 산책도 나가고 예전에 알던 사람들도 만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웃으면서 말을 보탰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뉴스만 보시잖아. 하루 종일 같은 채널 틀어놓고 세상 걱정만 하신다고 말입니다. 말투는 가벼웠고 표정도 웃고 있었지만 그 말이 끝나자 아이들이 따라 웃었습니다. 순간 제가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웃음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이제 집에서 할 일도 없고 밖에 나가봐야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다닌다고 아이들 앞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손주는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할아버지 왜 쓸데없는 얘기해? 라고 따라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누군가 제 가슴을 꾹 눌러놓은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웃는 표정을 유지한 채 물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무도 제가 그 순간 어떤 기분이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라디오를 틀었고 아이들은 각자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함께 웃던 사람들이 모두 같은 차 안에 있었지만 그때 저는 이상할 만큼 혼자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피곤하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아이들은 손주를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불이 꺼진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할 일도 없고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다닌다는 말. 그 말이 농담인지 사실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말이 제 존재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해 버렸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조금 두려워졌습니다. 어디에 가도 누군가 나를 같은 시선으로 보고 있지는 않을까?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나둘 줄였고 연락도 먼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수가 줄어들자 집은 더 조용해졌고 아내는 그 조용함을 안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편한 게 아니라 무섭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묻지 않으면 스스로도 자신이 왜 살아있는지 잊게 된다는 사실을 그날 밤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 집에서의 제자리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이 생각이 어디로 이어질지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했던 건 이대로는 계속 버티기만 하며 살 수는 없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혼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짧게 번개처럼 스쳤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설마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이혼이라는 선택을 한 번도 진지하게 떠올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부란 서로 참고 견디며 끝까지 함께 가는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떠오를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다. 잠깐 힘든 시기일 뿐이다. 이 정도 일로 가정을 흔들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마음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누를수록 더 또렷해졌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집안이 조용해질수록 그 단어는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이 제 마음속에서 점점 무게를 갖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 걸까?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이제는 기능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졌고 숨을 깊게 쉬어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말을 꺼내려다가도 괜히 또 쓸데없는 얘기한다는 말을 들을까봐 입을 다물게 됐습니다. 아내 역시 제 침묵에 익숙해진 듯 보였습니다. 저에게 묻는 것도 줄었고 결정은 이미 다 내려진 상태에서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럴수록 이 집은 점점 더 아내의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불편하지 않게 조용히 있어야 하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은 생각이 너무 많아 보인다고. 괜히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지내면 된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제게는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처럼 지내면 된다. 그 말은 바꾸려 하지 말라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예전 사진들을 꺼내 봤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던 시절 동료들과 웃고 있는 제 얼굴, 아이들이 어릴 때 어깨에 태우고 찍은 사진. 그 사진 속에 저는 지금보다 훨씬 지쳐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더 또렷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때의 저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 이대로 사는 게 더 큰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 생각은 저를 놀라게 했고 겁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이 나이에 혼자가 되는 건 너무 위험하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제 안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면 나는 점점 사라질 것 같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편한 게 아니라 나를 지워버리는 과정이라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하루를 계산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의 내 모습, 앞으로 몇 년 뒤의 내 모습, 1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을지 그 질문에 선뜻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직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말로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혼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질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남는 선택과 떠나는 선택을 처음으로 같은 무게로 저울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가정은 지키는 거고 불편함은 참는 거라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는다는 말이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됐습니다. 남는다면 저는 계속 이 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금도 있고 집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 삶 속에서 저는 어떤 사람이 되는지 솔직하게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치 보며 움직이고 말을 삼키고 결정은 맡기고 존재는 줄어드는 사람. 그 모습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반대로 떠난다면 모든 게 불확실해집니다. 혼자 사는 집, 혼자 먹는 밥, 혼자 보내는 명절.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도 훤히 보였습니다. 그 나이에 왜 그러느냐? 조금만 참지. 이제 와서 무슨 이혼이냐? 그 말들이 이미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현실적인 계산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하루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혼자 살게 되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지, 오늘 무엇을 할지 제가 정해도 되는지, 그런 아주 사소한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 저는 이미 혼자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 있어도 대화는 거의 없었고 결정은 제 몫이 아니었고 웃음도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덮어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외출한 사이 집에 혼자 남아 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식사는 허전함의 상징이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제게는 오랜만에 숨을 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건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혼자서 선택하는 삶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말입니다. 선택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니까요. 지금까지 저는 책임을 나누는 대신 결정권도 함께 내려놓고
살아왔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떠나는 선택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확신한 건 아닙니다. 혼자 살다 보면 외로움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몸이 아플 때 서러움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 현실을 모르는 나이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선택이 감정적인 도피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정하는 일이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할 일을 제 마음대로 적어보는 것, 누구에게 허락받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것, 오래 미뤄뒀던 동네 산책을 다시 시작하는 것, 아주 사소한 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함이 제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어깨가 덜 굳었고 밤에 잠드는 시간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을 버텨야 한다는 생각보다 오늘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잠깐의 착각은 아닐지, 조금 기분이 나아졌다고 큰 결정을 해도 되는 건지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집에서의 저는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 한편이 조용히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결론을 말로 꺼내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길을 실제로 걸어 나갈 용기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결정을 말로 꺼내기까지 저는 생각보다 많은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이 오면 괜히 마음이 약해졌고 저녁이 되면 다시 단단해지는 마음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어느 특별한 날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날 저녁을 먹고 난 뒤에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아내에게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했을 때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지금의 생활이 제게 너무 힘들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함께 사는 집에서 제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라고, 이대로는 제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무슨 소리냐며 웃었습니다. 괜히 나이 들면 별 생각 다 든다며 조금 쉬면 나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반응을 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잠깐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위축돼 있는지, 어떤 말들이 제 마음을 다치게 했는지, 가족 모임에서 있었던 일까지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야기하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건 미안함이 아니라 당황과 짜증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다 당신 걱정해서 한 말들이라고. 요즘 당신이 예민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 정도 일로 이렇게까지 말할 줄 몰랐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제가 설명하려고 애썼던 모든 말들이 결국은 제 예민함으로 정리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건 오해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서 있는 자리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하는데 이미 그 전제가 사라졌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렇게는 더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잠시 떨어져 지내고 싶다고, 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 아이들 생각은 안 하느냐? 이 나이에 혼자 살면 후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은 저를 붙잡기 위한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또 다른 형태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당신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짐을 쌀 생각은 없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집을 나선 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침이 되면 다시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가방 하나에 필요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 도구, 그리고 오래된 노트 하나. 그 노트에는 제가 예전에 회의 때 적어두던 메모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노트를 가방에 넣으면서 이상하게도 제가 다시 저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현관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수십 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도, 힘들었던 순간도 모두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는 순간 마음이 전혀 아프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그 아픔보다 더 크게 느껴진 건 이제 더 이상 숨을 참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려갔습니다. 그 한 걸음이 지금까지의 제 삶에서 가장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솔직한 발걸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는 작은 원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가구도 없는 방, 울림이 큰 공간.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순간적으로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방 안에 가만히 서 있으니 이상하게도 제 숨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이 선택이 도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자유로울 줄만 알았는데 그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공백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누군가의 기척도 없었습니다. 그 적막이 처음 며칠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처음에는 젓가락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가 이렇게 허전할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사람 목소리를 들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 방이 완전히 비어 있지 않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괜히 TV를 켜두고 불을 끄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몸이 아플 때는 이 선택이 과연 옳았을까? 스스로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잠깐씩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감정이 그 외로움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무엇을 할지 제가 정할 수 있다는 사실, 누구에게 허락받지 않아도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소한 자유들이 제 하루를 조금씩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만 걸을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30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걷다 보면 같은 시간에 나오는 얼굴들이 보였고 서로 말은 하지 않아도 눈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 인사 하나가 그날 하루를 덜 외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점심에는 동네 식당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혼자 온 손님이라는 시선이 처음에는 조금 신경 쓰였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누군가의 남편도 누군가의 아버지도 아닌 그냥 이 동네에 사는 한 사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느낌이 이상하게도 저를 편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몸도 달라졌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조금씩 일정해졌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슴이 덜 답답했습니다. 존재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하루가 흘러간다는 사실이 저를 조용히 회복시켰습니다. 물론 모든 날이 괜찮은 건 아닙니다. 가끔은 예전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이어지고 있을 가족의 일상을 잠깐 상상하면 마음이 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런 날도 삶의 일부라고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혼이 옳다거나 혼자가 더 낫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퇴직 후에 내가 점점 관리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감정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존중은 사치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완벽하게 괜찮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하루를 제가 책임지고 있다는 감각은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의 삶을 조금이라도 돌아보게 만들었다면 온돌방 사연 나눔에 무료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에는 말하지 못하고 삼킨 이야기들, 조용히 무너졌다가 다시 걸어 나오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좋아요 한 번은 이런 사연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선택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마음을 끝까지 외면한 채 사는 게 미덕일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일수록 조금 더 솔직해져도 괜찮지 않을까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지요. 저는 이제 그 한 걸음을 내디딘 사람일 뿐